보자. 그럼 몇 번부터 해야 되냐? 350번? 아, 빔 너무 안 보인다. 사고 싶다. 자, 350번 갑시다. 두 복소수 Z와 오메가에 대하여, 이거 W 아닙니다. 이거 오메가라고 있습니다. 알았죠? 오메가. 오메가3 할 때 그 오메가. W는 아래가 좀 삐죽삐죽하게 생겼고, 오메가는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겼어. 그, 뀨 할 때 그 표정 있잖아. 지워야지. 알았죠? 그래서,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이거 왜 오메가라고 하냐면, 이거 수상에서 고차 방정식 할 때 나오거든. 배운 사람들은 알 거 아니야. 오메가 공식 하면서. 한 번쯤 들어봤을 거 아니야. 자, 계속 갈게요. 그래서, Z와 오메가에 대하여 블라블라블라블라가 성립한다. 얘 어떤 식으로 처리해 봐야 될까? 이 세 개의 식을 적당하게 잘 만들어서 Z분의 1 더하기 오메가분의 1을 만들어 보세요. 자, 가장 단순하게 한번 풀어보자. 그럼 식 몇 개야? 3개니까 제 구하고 싶으면 문자 3개만 잡고 시작을 하면 돼. 그럼 제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풀이 뭐? 이거.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정확하게는 식이 3개가 아니거든. 4개거든. 대입하면 풀 수 있어요. 왜? 여기서 필수 부분 비교하고 허수 부분 비교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식 2개 역할을 하고 있어. 그래서 식은 4개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풀어도 좋아요. 알았죠? 근데 나는 이걸 모범 답안으로 가진 않을래. 다른 풀이로 갈게. 전혀 모르겠어가지고 복소수를 A 플러스 BI 꼴로 두고 푸는 풀이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알았죠? 도저히 모르겠을 때. 그때 처리하는 거고 다른 풀이가 하나 더 있을 겁니다. 좀 생각해보면서 가자. 어떤 식으로 들어가 볼까 이번에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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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주어져 있는 식에서 Z만 남겨봐. Z바분의 2 오메가도 남겨봐. 오메가분의 2 그치? 둘이 더해봐. Z 더하기 오메가. 우변도 둘이 더해봐. 는 우변 Z바 분의 2 에이씨 오메가 바 분의 2 그게 뭐예요? 2i 답 나왔네. 그치? 어디서 나왔어? 이거 잘 봐. 양면 2로 나눠볼까? 그럼 답은 뭐야? D바분의 1 오메가 바분의 1 그게 뭐예요? i. 근데 좌변의 식을 너네가 여기다 봐 여기다 봐 이게 뭐야? D분의 1과 오메가 분의 1을 통째로 봐 라고 해도 되잖아. 그게 i였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놈은 뭐네? 마이너스 i겠네. 답은 마이너스 i.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끝. 첫 번째 풀이는 저 이후 과정 생각이다 그냥. A 플러스 BI 라 두고 풀기. 이거는 최후의 수다. 별로 좋지는 않은 풀, 좋지 않다기보다 쉬운 풀이는 절대로 아님. 그래서 도저히 모르겠다. 나 진짜 이거는 뭐 어떤 성질을 써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해서 안 보일 때. 그래서 학교 시험 같은 거에서 답은 내야 되는 문제를 풀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마지막 수단이죠. 됐죠? 정리 다 되면 63번으로 갈게요. 물어봐야지. 가나? 루트와 루트를 곱했어. 하나의 루트를 합치는데 앞에 마이너스 붙었어. 이거 언제야? 와우! AB가 어떤 경우에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가 생겨?
여기 힌트다, 그렇지? 언제야? 어? 그러니까 A가 어떨 때? 그렇지. B는 어떨 때? 그렇지. 작을 때. 루트 속에 있는 게 둘 다 음수라면 곱할 때 앞에 마이너스 붙습니다. 왜? 아까 너가 말한 I 때문에. I 만나서 I제곱 마이너스를 생기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둘 다 음수면 곱하는 거예요, 경우는. 둘 다 음수면 앞에 마이너스. 자,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까? 허윤아? 이번엔 나눴네? 나눴는데 하나의 루트를 합칠 때 앞에 마이너스 붙었어. 이거 언제인지 기억나? 분모 쪽에 있는, 그치? C가 0보다 작을 때, D는? 그렇지. 그래서 분모가 음수일 때 하고 외우지 말고 분모는 음수인데 분자는 양수일 때라고 외우라 그랬지. 그치? 둘 다 부호가 결정되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간단히 고치시오. 간단히 고치고자 하는 대상. 좀만 정리해보자. 얘 뭐야? 루트 안의 제곱 절대값. B는 그냥 절대값. C도 루트 안의 제곱 절대값. 얘도 루트 안의 제곱 또 절대값. 얘 절대값. 절대값 4개나 풀어주네. 절대값 속에 있는 녀석의 부호 판단하세요. 자, A가 음수입니다. 절대값에 있는 뭐가 돼요? 수현씨. 그렇지. 자, 절대값 B는 뭐가 돼요, 수현씨? 그렇지.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랑 만나서 플러스 B로 가자. C. 얘도 플러스 C로 바뀌면 되겠다. 그치? 부호 바꾸자. 그냥. 그 다음에 BC를 더하래. BC를 더하면 뭐예요? 음수 더했으니까 얘도 음수가 되겠네. 앞에 뭐 붙이자? 마이너스. A, D 빼러 가자. A는 음수야. D는 양수였어. 근데 D를, 양수를 뺐으니까 뒤에 거도 음수, 앞에 거도 음수.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를 붙여야죠. 간단히 하자. CB 사라집니다. A도 사라집니다. 남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D밖에 없어요. 끝. 겁나 간단해졌네요. 65번으로 가자. 됐나요? 예. 지어도 되겠죠? G1이 1 플러스 2i래요. 그때 그 G1을 가지고 뭐하래? 셀레를 만들어서 1 플러스 i 더해서 다음 G2를 만들어요. G2가 나오면 또 켤레를 만들어서 1 플러스 i를 더해서 G3 다음 G를 만들어요. 그리고 G3가 나오면 또 켤레를 만들고 1 플러스 i를 더해서 다음 G를 만들어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앞으로 계속 G5, G6, G7 계속 구하는데 한 7, 8 정도만 물어봐도 뭐 하면 돼? 그냥 연산하면 되겠지. 근데 물어보는 게 몇 번째 거다? 100번째 거다. 이거는 100% 뭐야? 진짜 100번 반복하라는 그런 미친 문제는 아니겠다, 그치?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반복 직접 하긴 해. 근데 해보다 보면서 뭐 찾기? 규칙 찾기. 오케이? 일단 G1 다시 쓸게요. 1 플러스 2i입니다. 자, G2 구해보러 갈게요. 어떻게 해야 돼? 얘의 켤레, 방금 G1의 켤레 에다가 1 플러스 i를 더해야지. 뭐예요? 2 마이너스 i. 자, G3 가자. G3는 어떻게 돼요? 방금 구한 G2 그놈의 켤레 2 플러스 i에다가 1 플러스 i를 더해요. 3 플러스 2i. 아직 규칙 보여 안 보여? 아우탈이야. 안 보인다 그지? 계속 갈게요. 그 다음에 G4 갈게요. G4는 뭐예요? 방금 구한 G3의 켤레 3-2i 에다가 1 플러스 i를 더하래. 뭐야? 4-i. 그러면 실수번호는 보이냐? 실수번호는 1, 2, 3, 4야 그냥. 그죠? 그럼 실수번호는 보인다. 허수번호는 보이냐? 2-1, 2-1. 오케이, 보이네. 그러니까 허수번호는 어때? 홀수 번째에서는 2i꼴을 띄고 있고 짝수 번째에서는 마이너스 i를 띄고 있어. 끝났죠? G100. G100 얼마예요?
앞에 실수 부분은 G3는 3, G4는 4, G100은 100. 그리고 100은 짝수니까 얼마? 마이너스 I. 끝. 100 마이너스 I. 됐나요? 규칙성 찾아주는 방법. 맞죠? 방법이 아니라 규칙성 찾아주는 문제. 그거였어요. 그냥 단순 연산 문제였어요. 그냥. 이게 무슨 창이고 융합이야. 단순 연산이지. 그치? 무슨 창이야? 이게 창인가? 자, 398번 갈게요. 뽀로록. 뽀로록. 아, 야, 이거 중학교 문제 아니야? 청바지의 가격을 10% 인상하였다가 10% 인하하였다. 처음 청바지 가격이 몇 퍼센트로 변화하였는가? 답은 1% 감소. 뭐 이런 문제 풀지 않았어? 그지? 그건 똑같은 문제죠. 같은 문제입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X를 찾는 거라서 나오는 건가? 갑니다. 처음 물건의 가격 얼마였어요?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 뭐예요? 인상을 합니다. 이거 고등학교로 가보면 고등부에서 진짜 많이 질문 받는 건데 너네 퍼센트 인상 잘 기억해놔. A1이라는 가격의 A 퍼센트, X 퍼센트 인상되면 어떻게 계산하라고 해? 곱하지. 뭘 곱해야 돼? 인상. 증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1 플러스 100분의 100분율. 맞죠? 그 다음에 인하를 할 때도 마찬가지야. 인하를 할 때도 마찬가지야. 뭐야 돼? 인하를 할 때는 1 마이너스 100분의 100분율. 맞죠? 이렇게 하면 꼭 질문 정말 많이 하더라, 이거. 아니야. 자, 그래서 그랬더니 뭔데? 처음에 가격 A1보다 9% 낮아졌대. 또 퍼센트네. 또 1 마이너스 100분의 9. 됐죠? 그럼 양변을 A 약분하자. 그리고 양변을 몇 배? 만배 할까, 만배? 만배면 100 곱하고. 그럼 여기다 100을 곱하면 100 플러스 X. 100 마이너스 X. 딱 봐도 합차. 만 마이너스 100. 그럼 좌변은 뭐예요? 만 마이너스 X제곱. 우변을 넘어갈까, 싹 다? 마이너스 왜? 소가 됐어. 끝났다. X 얼마예요? 30. 음수는 아니겠지. 끝. 답은 3번. 됐니? 어때요? 정말 쉽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나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 너네 이것도 고등학교에서 너무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중학교 선생님들의 문제인지 중학교 교육 과정의 문제인지 중학생들인 너희가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농도 공식 뭐야? 바로 하기 시작하지. 나 아는데 저거. 모르는 거지 그거는. 그죠? 아는데 내가 딱 얘기해 줘. 저거 나 알아요. 모르는 거지 그거는. 그렇지? 농도 공식이 뭐야? 그리고 소금이라 쳤을 때 소금의 양 공식이 뭐야? 아는 사람. 시끄러. 농도 공식이 뭐예요? 다현 씨? 오케이. 수연아? 네. 그 다음에 그래, 자 가자. 이름도 제대로 안 부를게 그냥. 근데 방금 되게 어이없는 말을 하나 들었어요. 뭐요? 나는 소금의 양은 아는데 농도를 몰라. 이것도 잘못된 거야 사실. 이게 가르치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가르치는 선생의 문제인 거야, 교육과정의 문제인 거야, 너네가 문제인 거야 했던 거야. 둘 중에 하나를 알면 다른 하나도 알고 있는 거고 둘 다 외울 필요 없어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중학교 선생이라면 나는 이렇게 가르칠 것 같은데 물론 중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면 과연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
이해를 해보려는 애들이 많을 거라는 뭐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했다가 나도 똑겠지 결국. 어쨌든 조금만 생각해보면 진짜 쉽거든 이 공식. 농도라는 명칭부터 한번 생각해봐. 농도가 뭐야? 농도가. 그 다음에 하나 더. 백분율이 뭐냐? 백분율이. 그 두 개의 정의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이거는 사실 알 수 있는 놈이거든. 이름부터 사실 수학은 이름부터 되게 쉬워. 농도가 뭐야? 농이 뭐야? 농. 프랑스어 농이냐? 아니야. 농 뭐야? 농. 진하다. 진한 정도. 진한 정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수치입니다. 수치. 근데 농도는 뭐로 나타내? 진한 정도를 뭐로 나타내? 백분율로 나타내죠. 항상 퍼센트로 표현을 하잖아. 그렇지? 그럼 백분율의 정의가 뭐야? 백분율은 A다 라고 하면 이거 뭐야? 그때 그 비율은 100분에 대한 비율입니다. 100에 대한 분자를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 비율을 나타냈을 때 100을 분모로 뒀을 때 분자. 그 20%가 뭐야? 100분의 20이잖아 사실은. 50%가 뭐야? 절반. 100분의 50이잖아. 그지? 하나도 안 놀라워해. 그러면 이거 뭐야? 농도가 뭐야? 농도가? 결국 농도 A. 그 농도가 의미가 뭐냐면 100분의 농도예요. 100분의 농도. 그게 지금 진한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비율 100에 대한 진한 정도는 누가 나타내? 전체 소금 물의 양 중에서 소금이 진한 정도를 나타내지 물이 담당하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양변에 100을 곱하면 농도 공식이 되고 양변에 소금 물을 곱하면 소금 양의 공식이 돼요. 이것만 원리만 알고 있으면 사실은 진짜 쉬운 공식이거든. 이거는 외운다라는 의미 자체가 없는 공식이요. 알았죠? 조금만 너희가 원리를 파악을 해봐. 그러면 졸라 쉬워요. 라는 뭐예요? 그 얘기를 나는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모든 수학 공식을 죄다 외우려고만 접근을 하다 보니 애들이 자꾸 공식 까먹어서 뭐라겠어요. 농도 너무 옛날에 배웠어 이러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고등부를 가르치다 보면은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야. 근해 공식을 모든 학생들은 다 유도할 수 있어. 근데 물어봐. 왜 근해 공식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야?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못해. 해보려고 시도조차 못해. 알고 보면 되게 쉬운 거 아니야. 그치? 그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거를 완전 제곱꼴로 고친 다음에 능력 넘기고 랄랄라 루트 씌우면 끝나는 거거든. 그럼 심지어 판별식 0보다 크다의 의미가 뭐야? 라고 했던 건 지난번 거. 지금 너희들은 머릿속에 기억이 원래 숙제를 했다면 남아있을 수도 있어. 왜?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근데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잖아? 아무도 대답 못해. 판별식은 왜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식은이야?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못해. 근해 공식에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 루트 때문에 실근 허근이 나오고 같냐 다르냐가 나오는 건데 그걸 말을 못하고 그냥 외우고만 있어. 판별식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냥 그러고만 있다고. 그래서 선행 수업을 하는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는 사실 이 문제를 맞춘다 못 맞춘다. 100개를 숙제로 냈을 때 내가 80문제를 맞춰오고 20개가 질문입니다. 90개를 맞춰오고 10개가 질문입니다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90개를 맞추고 80개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공식들을 너네가 알고 있니? 다 외우고 있니? 그리고 앞으로도 외울 수 있겠니? 이걸 가지고 가기 위해서 좀 정확하게 왜 나오는지를 좀 이해하고 넘어가자에 좀 포인트를 맞췄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고등부 애들한테 항상 자주 해주는 얘기가 시험기간마다 해주는 얘기가 한 2가지 3가지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내가 제일 요구하는 거는 수학이라는 과목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수학이라는 과목은 선생이라는 마인드로 내가 선생이다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봐. 가연이가 서윤이한테 예를 들어서 복소수라는 단원을 알려주고 싶어. 너가 친구한테 알려주고 싶어. 뭐 동생은 너무 그렇다 치고 동생한테 왜 알려주냐 그지? 엄마는 좀 그렇다. 친구한테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봐. 너가 복소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못 알려주잖아. 왜 i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지를 설명 못하면 못 알려준단 말이야. 왜?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내가 설명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져봐. 그게 요새 유행하는 게 타학원 발언해도 되나 모르는데 UTM
말하는 수학이잖아. 거의 코드가. 슬로건이. 말하는 수학 아니냐? 유튜에. 네, 아무것도 몰라요. 어쨌든 UTM이라는 학원 브랜드가 추구하는 바가 그거거든. 말하는 수학 하면서. 실제로 수업에서 뭐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알겠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봐. 그리고 또 하나 더. 시험 기간이 돼도 마찬가지야. 평소에 너네가 선생의 마인드로 공부해봐. 여기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복소수에서 이 문제가 어떤 유형인지 알겠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게 무슨 유형인지 알겠어? 를 떠올려야 돼. 그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 단원에 무슨 유형이 있는지를 죄다 외우고 있어야 대답이 가능하겠지. 그치? 그것도 역시 선생이라면 모든 유형들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치? 아무것도 안 본 채로 화면 다 끄고 책 안 펴고 그냥 내가 다항식 연산 처음부터 끝까지 쭉 설명한다. 평소에 내가 수업할 때 계속 종이 보면서 수업하는 거 아니잖아. 책 보면서 수업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빈 종이에다가 쫙 설명해 주잖아. 내 머릿속에는 이 단원의 유형들이 뭐가 있고 어떤 공식이 있는지가 다 정리가 돼 있거든. 그러니까 문제 보자마자 공식 꺼내고 뭐 이런 거예요. 이건 지금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 고1들 지금 시험 대비하고 있잖아. 고1, 고2들 시험 대비하다 보면 내가 또 계속 하는 얘기라서 그래서 너희들한테도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선행을 할 때 정확하게 이해 잘 해놓고 유형들을 하나하나를 그냥 답을 맞추는 데 집중한다기보다는 하나하나의 유형을 뭐 하자? 다 어떤 식으로 나오고 어떻게 풀어야 되고를 좀 흐름을 잡는 걸로 포인트로 갑시다. 알았죠? 어쨌든 갑자기 그 퍼센트 보자마자 농도가 떠올라가지고 며칠 전에도 이거 또 설명했거든. 고1들한테. 미쳐버리겠어. 농도는 왜 이렇게 까먹는지. 자, 갑시다.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2차 방정식 끝났네요. 그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로 갑시다. 오늘부터 이제 진도 좀 천천히 나갈게 라고 했었던 것 같아. 자, 이게 너네들이 수학 1, 수학 2, 미적분까지 다 배워보면은 이해가 되는 녀석이야. 자, 우리는 원래 함수를 먼저 배워요? 방정식을 먼저 배워요? 라고 물어보면 원래는 함수를 배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자, 오늘 하는 내용은 일단 펜 다 내려놓고 일단 설명 싹 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 방에 정리하세요. 알았죠? 나는 이번 단원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함수와 방정식, 부등식의 관계라고. 너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대답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 가윤아, 식이 뭐야? 뭐요. 그럼 등식은 뭐야? 부등식은 뭐야? 방정식이 뭐야? 항등식 뭐야? 이거잖아. 각각의 정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야. 함수, 방정식과 부등식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럼 일단 첫 번째, 함수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야. 예를 들어서 함수가 있대. 두 개의 함수가 있대. fx라는 함수가 있어. 그리고 y는 gx라는 함수가 있어. 두 개의 함수가 등장했습니다. 자, 질문을 할게요. 두 함수에 대해서 교점을 찾아보세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수연아? 연립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하나 원래는 질문해야 되는 거. 함수를 교점을 구하고 싶은데 왜 두 함수를 연립해? 이것도 사실 나중에 설명 가능하다. 그거는 여러 가지 방정식 끝나고 나서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해 줄 녀석이다. 연립은 원래 함수의 도구가 아니거든. 방정식에서 도구거든. 가감법, 뭐 개수 맞춰가지고 두 식을 뺀다, 더한다 하는 식으로 연립하잖아. 그거는 사실 방정식에 겹치는 해를 구하기 위한 건데 왜 교점을 구하는데 연립을 하고 있어? 이것까지 막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까지 자세히 하지 말고 어쨌든 교점을 구하고 싶으면 뭐 한다? 연립을 합니다. 맞죠? 그럼 연립을 하면 뭐가 만들어져? 노란색으로 쓸까? 뭐 양변을 뺐다. 그래서 좌변은 0, 우변은 f 빼기 g가 나오든. 그래서 이 양을 해서 fx는 gx를 만들든. 또는 y는이니까 우변끼리 같다라고 해서 등치법을 바로 쓴다. 그래서 fx는 gx를 만들든. 이제 문자 뭐가 사라졌어? y가 하나 사라지면서 등호가 붙어 있고 x에 대한 식이 쭈루룩 정리가 됩니다. 이런 식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방정식이라 부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와. 함수가 뭐야? 했을 때 이런 답도 맞고 이 답도 맞는데 지금 이 단원에서 원하는 방정식이 뭐야? 에 대한 모범 답안은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해서 얻어놓은 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 해줘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이놈의 해는 뭐야? 하면은 뭐 1, 마이너스 3. 거꾸로다. 마이너스 1과 3 하면서 막 찾아내지. 그걸 찾고 말고 뭐 서로 다른 두 실과 같습니다. 찾고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 녀석을 보면은 이 녀석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랑 y는요. 우리가 x축이라고 부르는 함수가 있어요. 두 함수의 교점을 찾고 싶어서 연립해 놓은 식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얻어지는 x는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것은 교점을 찾기 위해서 구한 x, 뭐다? 교점의 x좌표입니다.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다시 한번. 어떤 방정식을 만나면 뭐하자? 두 함수의 교점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야 돼. 그때 그 작업이 바로 뭐냐면 별거 아니야. 얘를 y는 얘를 y는. 자, 다시 뭐라고? fx는 gx라는 방정식은 원래 어떤 함수? 좌변 가지고 만든 함수 y는 fx랑 우변 가지고 만든 함수 y는 gx랑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도 받아들일 수 있겠어. 이 작업을 정말 많이 합니다. 거기가 킬러 문제고요. 교점을 구하라고 해서 연립해서 방정식을 푸는 거는 노말, 이지. 방정식을 풀고 싶은데 y 붙여서 함수로 만들어서 해석하는 거 그게 하드. 어려운 문제가 돼요. 알았어요? 이렇게 공부해본 적은 아마 없을걸. 이렇게 공부하셔야 이번 단원을 제대로 공부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럼 다시 한번 갈게요. 좀 더 연결시킬게. 그래서 어쨌든 얘든 방정식을 푼다. 방정식을 푼다는 게 뭐야? 실근을 찾아간다, 그렇지? 그럼 실근의 값은 결국은 무슨 값? x값이거든. 내가 뭘 구하고 싶었는데 교점을 구하고 싶어서 연립을 했는데 x값이 나오네. 그 말은 뭐야? 바로 교점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교점의 x좌표를 구해보면은 그게 바로 연립해서 얻은 방정식의 실근이니까 뭡니다? 요 교점의 x좌표랑 실근은 같은 말이 되는 거죠. 맞죠? 됐죠? 그래서 너희들 지금 한번 선행했던 사람들은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시오 하는데 연립해서 보자마자 바로 판별식으로 들어가잖아. 그치? 자, 간다. 그래서 원래는 함수를 배우는 게 먼저야. 그리고 방정식을 넘어와야 돼. 근데 2차는 뭐부터 배워? 중학교 때. 이번에도 뭐부터 배웠어? 방정식을 먼저 배우지. 함수를 나중에 배우고. 물론 순서는 지금 약간 섞여 있어요. 중학교 때는 2차 방정식 먼저 하고 2차 함수를 합니다. 고등학교로 넘어오면 2차 방정식을 먼저 하는 이유는 이미 너희들이 2차 함수 했기 때문에 중학교 때. 그래서 2차 방정식을 먼저 하는 것도 있는데 중3 때 중2 때 2차 방정식을 했으니까 고1 때 2차 함수 해야지. 2차 거꾸로 됐다. 미쳐버려. 저기서 2차 함수를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2차 방정식 해야지. 그래서 함수 먼저 중학교 때, 방정식 나중에 고등학교 때.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거든. 어쨌든 그걸 떠나서 중학교 때도 그렇고 방정식을 먼저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봐요. 만약에 이때 이 연립을 해서 얻은 방정식이 뭐가 됐어? 앞 단원에서 배웠던 2차 방정식이라면 2차 방정식에 도구들 있잖아. 처음에 뭐 있어? x값, 근을 찾아볼래? 라고 하면 뭐 하면 돼? 근의 공식을 쓸 수 있잖아. 물론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가 먼저겠지만요. 인수분해를 먼저 쓰자. 근을 구하세요 하면은 연립해서 얻은 방정식에서 인수분해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근의 공식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 근의 개수를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뭐 하면 되겠어? 판별식을 쓰면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 바로 전 단원 문제야.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한 근을 알파, 다른 근을 베타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이걸 물어봅니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뭐예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뭐예요? 알파 3승 플러스 베타 3승 뭐예요?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뭐예요?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지. 그러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도 마찬가지. 그 녀석을 물어보지. 그 녀석들은 전부 다 뭐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상한 녀석 하나 더 있었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나오는 켤레근 얘기까지. 2차 방정식에는 이렇게 4가지의 풀이 도구가 있습니다. 그럼 그 녀석을 빨리 배워놔야 좀 더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2차는 유일하게 방정식을 먼저 배우고 중학교 때 했던 함수를 다시 정리하면서 얘랑 연결시킨 작업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 외 나머지 3차 함수나 4차 함수나 지수 함수나 로그 함수나 삼각 함수나 초월 함수들은 전부 다 함수를 배운 다음은 방정식을 풀러가요. 그래서 수학 2라는 과목에서 배우는 3차, 4차 함수도 보면은 저기 앞에 뭐 극한, 연속, 막 이런 거 시작하다가 도함수의 활용으로 넘어오면은 2번 거기에 뭐가 있냐면 3차 함수의 그래프, 4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어요. 그리고 도함수의 활용 3번 그 다음 단원으로 바로 넘어가자마자 뭐가 나오냐면 3차, 4차 방정식을 배워. 수학 1으로 가볼까? 제일 처음 단원이 지수 로그 연산 문제 한 다음에 나오는 게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입니다. 지수 함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 나오는 게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을 풀라고 해요. 로그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야. 로그 함수를 배우고 난 직후에 로그 방정식 부등식으로 가. 삼각도 마찬가지야. 삼각 함수를 먼저 한 다음에 그래프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삼각 방정식 부등식을 풀러가요. 함수가 항상 먼저고 방정식 부등식이 나중이거든. 2차만 유일하게 뒤집어졌습니다. 그건 뭐 때문이라고? 이 4개의 도구들 때문이고 2차 방정식은 무조건 이 4개의 도구에서 끝납니다. 알았죠? 이 4개의 도구를 벗어나는 문제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좀 이따가 할 거고 오늘은 아마 안 되고 내일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수학상에서 제일 어려운 단원이에요. 알았죠? 어쨌든 하나 가보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 보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가보자. 400 몇 번이야? 69번. 자 가본다. 이게 뭐야?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랑 2차 함수 x축이라는 함수랑 도점에 대한 질문했네. 그럼 뭐 해야 돼? 두 함수를 연립해야지. 여기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x축을 나타내고 있는 x축을 식으로 뭐라 불러요? y는 0. 그래서 두 식을 뭐 해주세요? 연립해주세요. 왜?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하고 싶으면 연립하라고 했었거든. 그 연립을 했어. 뭐가 돼?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가 뭡니다? 0이 됩니다. 그럼 이 방정식에 대해서 뭘 찾아주세요? 실근을 찾아주세요. 실근을 찾아주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겁니다. 맞죠? 실근을 찾는 방법은 근의 공식이나 인수분해겠지. 인수분해 바로 해서 갖다 칠게. 그게 바로 답은 이겁니다. 이게 다잖아. 그치? 조금만 더 뒤로 가보자.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겠지. 몇 번? 471번으로 갑시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에 대해서 교점에 대한 질문이 또 등장했네. 그치? 두 함수를 뭐 해주세요? 또 연립하세요. x축을 나타내는 식은 뭡니다? y는 0이 됩니다. 그래서 두 함수를 연립할 때 둘이 같다라고 두지.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4랑 얘 0이 같다라고 두고 나서 이 녀석의 실근을 찾아주면 되는데 교점의 개수니까 실근의 뭐? 개수를 찾아주면 되겠죠. 왜? 교점의 x좌표가 곧 실근이랑 똑같으니까 교점의 개수는 교점의 x좌표랑 개수가 똑같거든. 그래서 교점의 개수는 곧 실근의 개수로 넘어갑니다. 뭐로 넘어가면 되겠네? 한별씩. 양수네. 2개. 됐죠? 됐죠? 끝.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럼 뭐 이번에는 계속 뭐 누구? 두 번째 함수가 뭐야? 계속 y는 0, y는 0. 이렇게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 너무 똑같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하고 싶어? 두 번째 곡선도, 두 번째 함수도 좀 바꿔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여기 있네. 다음 2차 함수와 다음 직선이 두 함수에 대해서 뭐 해주세요? 또 교점 찾아주세요. 그럼 또 뭐 하는 거야? 또 연립하는 거야. 우변끼리 같다고 두는 게 등지법이거든. y는 fx 블라블라, y는 gx 블라블라. y끼리 똑같으니까 얘끼리도 똑같겠지 라고 가는 거. 이게 등지법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우변끼리 같다고 둡니다. 이게 바로 연립의 방법이에요. 그 고등부로 넘어가 보면 고등학생들 전부 다 이렇게 있어. 자, 두 함수 뭐 하자? 교점 구하자. 그럼 뭐 해야 돼? 연립이요. 연립 어떻게 하면 돼? 같다라고 두면 돼요. 이렇게 대답해. 오케이? 같다라고 둔다. 그래서 x제곱에 플러스 4x 이항 바로 할게요. 플러스 3은 0입니다. 교점의 x좌표를 구하세요. 뭐야? 1, 3 마이너스. 요게 답이 되겠지. 또 이번에는 뭐 하겠어? 2차 함수와 직선에 대해서 또 위치 관계를 말하시는데 자 여기서 하나는 알아두세요. 좀 이따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할게. 위치 관계는 결국 교점의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뒤에서 얘기 다시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둘이 뭐야? 교점에 대한 질문이 나왔으니까 또 뭐 하는 거야? 연립하는 거지. 연립해서 한쪽으로 이항은 한 방에 할게요.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5가 0입니다. 그럼 개수니까 판별식 정도만 쓰면 되겠네. 4분의 d 쓰러 가자. 4-5입니다. 뭐예요? 음수가 나오네요. 만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답이 될 거야.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야? 교점에 대한 질문을 뭐라라락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항상 뭐 풀고 있는 거야?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을 해봤더니 방정식인데 그 방정식이 2차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고 있거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도구를 사용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계속 넘어가고 하다 보면 귀찮잖아. 그래서 아싸리 여기서 물어보는 질문과 얘네들을 다이렉트로 연결시켜 놓으려고 하는 게 이번 단원의 목적인 거예요. 그냥 요 단원이 이번 단원이고 이렇게 푸는 게 수학에서 말하는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의 관계인데 애들이 이거 다 빼놓고 요것만 외우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여기서 일로 오는 건 잘하는데 여기서 올라간 걸 못해. 그게 이제 너네가 한번 들어봤을 법한 근의 분리. 근데 안 들어봤다고 했었거든, 지난번에 너희들이. 그래서 아마 너무 쉬운 것만 한 것 같은데 거기가 이제 고등학교 고1 과정 수학 4에서 제일 어려운 거 하나 고르세요라고 하면 나는 근의 분리 몰라요. 도형도 어렵고 복소수도 어렵고 어려운 거 많은데 근의 분리를 제일 어렵다고 골라. 왜? 고2 때, 고3 때 계속 나오는 게 근의 분리거든. 그래서 오케이? 다른 뭐 원 얘기는 고2, 고3 되면 잘 안 나와. 도형이동 잘 안 나오고 직선 얘기 잘 안 나와. 아하. 어쨌든 가자. 그래서 다이렉트 연결해 둡시다. 뭐예요? 첫 번째, 두 함수에 대해서 지금 뭐 물어봤어? 교점의 x좌표 물어봤지. 정확하게는 그냥 교점의 좌표를 물어본다라고만 해놓을게. 당연히 x좌표가 먼저 나오겠지. y좌표는 대입하면 나오는 거니까 그냥 교점을 물어봐도 땡큐. 두 번째는 뭐다? 교점의 개수를 물어본다. 그럼 뭐 하자? 원래 흐름은 연립을 해서 방정식을 구합니다. 근데 방정식이 2차다 보니까 판별식을 풀면 돼. 이번 단어는 항상 연립하면 판별식이 나올 거예요. 교점의 개수를 구하자, 판별식을 가자. 근데 이걸로 다이렉트로 외워두면 안 된다 그랬지. 왜? 고2로 넘어가면 더 이상 연립하면 2차 방정식이 아닐 겁니다. 근데도 또 고2들한테 물어보면 야 교점의 개수 구해야 돼. 뭐 해야 돼? 하면 판별식이요. 이러고 있어. 안장하죠. 2차 방정식이 나오면 판별식. 알았지? 계속 갈게요. 세 번째. 그 다음에 뭡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뭔가를 물어보면 등각에서의 관계를 써야 됩니다. 이게 생소해요. 패스. 좀 이따 갈게. 그 다음에 마지막. 혈내근으로 넘어가는 교점 문제는 거의 안 나거나 보면은 뻔하거나 그냥 x를 줬는데 1 플러스 루트 3이래. 어느 한 교점의 x좌표가 1 플러스 루트 3이다. 이거야. 그러면 한 교점이니까 한 근이고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면 뭐 해야 돼? 무리근이 등장했는데 뭐 하자? 개수 확인. 개수가 유리수란 얘기가 있다면 다른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3. 근데 뻔히 문제에서 유리수 ABC에 대하여 하고 있다고. 오케이? 너무 쉬운 문제라서 뺄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기다, 여기. 근과 계수의 관계로 넘어가는 이 세 번째 유형이 바로 뭐냐면 두 교점 사이의 거리예요. 근데 많은 선생님들이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근과 계수의 관계로 다이렉트로 연결을 안 해놓다 보니까 애들이 어버버버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근과 계수의 관계로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대표적인 문제, 두 교점 사이의 거리. 또 이런 게 있어. 문제 본격적으로 풀어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볼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유형 1번 뭐다? 이차함수와 x축의 교점. 유형 2번은 뭐다? 이차함수와 x축의 위치관계. 위치관계는 교점에 대한 얘기라 그랬지. 교점의 개수라 그랬지. 그치? 이거 좀 이따 유형 2번 할 때 한 번 더 정리해 줄게. 그래서 방금 했던 걸 가지고 가면은 뭐야? 이차함수와 x축의 교점 얘기네. 또 유형 3번으로 가보자. 유형 3번도 뭐예요? 이제 함수 두 번째 걸 바꾸기 시작해. 2차 함수와 직선이라는 또 다른 함수에 대해서 교점의 개수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 맞죠? 또 교점. 또 뭐 하자? 다음 유형 4번으로 가보자. 또 뭐 한다? 접한다라는 거는 만나는 점의 개수에 대한 좀 특수한 상황이라서 유형 3번에서 다 설명하고 오는 녀석입니다. 결국 이것도 만나는 교점의 개수에 대한 내용이란 얘기고, 유형 5번도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 똑같네. 계속해서 함수 얘기. 아예 아파라. 그러고 나면 끝나요. 유형 6번 바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유형 1, 2, 3, 4, 5번이 전부 다 뭐야? 교점, 교점, 교점. 뭐 하자? 연립하자, 연립하자, 연립하자. 알았죠? 근데 RPM 너무 짧다. 오늘 여기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벌써 끝나가네? 오늘 빨리 마칠까? 한 20분? 바로 끄덕끄덕이라니. 고민을 1도 안 하네요. 아, 아니에요. 저 돈 똑같이 냈는데 왜 저희 1시간 40분 만에 끝내요? 저희 2시간은 채웁시다 해야지. 그치, 수연아. 무시당했어. 자, 가자. 이거 몇 번이야? 489번.
문제를 잘 뜯어봅시다. 뭐요? 이차 함수에 대한 얘기고요. x축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머, 만나는 점에 대한 얘기 나왔네. 다른 말로 뭐다? 교점입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거의 기계적으로 두 함수를 뭐 해야지? 연립하고 가야지. x축에 해당하는 함수는 y는 0이라는 함수입니다. y는 뭐? 연립하는 방법은 우변끼리 같다라고 두는 것. 즉, 그냥 는 0이라고 두는 거지.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고 잡아봤어요. 그러면 이제는 뭐야? 두 함수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 연립을 했어. 이 연립했을 때 만들어지는 실근이 바로 뭐야? 저 두 함수에 대한 뭐야? 교점의 x좌표인 거지. 맞죠? 여기로 다이렉트로 연결해 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AB 찾으세요면 뭐야? 이거는 딱히 내가 자세하게 다루지 않은 요 녀석이네. 누구야? 교점에 대한 질문이기는 한데 교점들 가지고 뭐하기, 실근 가지고 뭐하기, 계수 AB 찾아봐. 근각계수의 관계 문제지. 근데 내가 주황색으로 표현하지 않은 녀석입니다. 제일 기초 문제. 근각계수의 관계를 활용하는 가장 기초 문제라서 따로 설명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하자? 근들을 가지고 계수 찾자. 근각계수의 관계 내에. 그래서 뭐 해주세요? 두근의 합.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A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A는 2가 된다. 두근의 곱 가자. 2분의 B가 마이너스 6이 돼야 된다. B는 마이너스 12. 그래서 둘이 더하셈. 답은 얼마임? 마이너스 10. 답은 1번.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네. 쉬운 것 같아요. 이거 풀어볼래? 490. 바로 나오냐, 왜? 490 풀어봐요. 자, 490번입니다. 이차 함수와 x축의 교점 딱 여기까지. 여기까지 딱 또는 x좌표 딱까지 보자마자 뭐야 이거? 이 함수와 이 함수에 대한 교점에 대한 얘기 등장했네요. 뭐하자? 둘이 연립하자. 연립할 때 x축은 y는 0이니까 우변끼리 같다라고 두면은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이라고 두게 됩니다. 그쵸? 요 녀석의 실근 딱 여기까지 읽은 거잖아. 그쵸? 그래 나서 뭐하래? 2와 3일 때. 어머, 실근을 줬네. 2, 3. 그리고 나서 새로운 함수로 넘어갑니다. 그럼 그 전에 뭐 하고 가자? A, B는 찾고 가자. 두 분의 합이 뭐예요? A. 얼마예요? 두 분의 곱이 뭐예요? B. 곱이 뭐예요? A, B는 찾았네.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자. 그럼 이제 뭐 하자? 새로운 함수와 또 함수가 만나는 두 점. 이 또 뭐야? 교점. 그럼 또 뭐 해야지? 또 연립해야지. 거의 기계다, 그지?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a. 그리고 y, x축에 해당하는 게 y는 0이니까 는 0. 의 교점. 뭐래? 실근까지 왔어. 자, 근데 여기서 뭐야?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 교점 사이 거리입니다. 맞죠? 여기서 왜 근각계수의 관계인지 알겠어, 얘들아? 요 2차 함수와 x축이 만나는 곳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예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 혹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거든. 그치? 그래서 지금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게 뭐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그 말은 뭐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을 구해볼래요? 이 문제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디로 넘어와야지? 요놈. 요놈 때문에 두 점 사이의 거리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 별표 하나. 자, 근데 하나 더 있다. 좀 이따가. 자, 그러면 뭐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만데? 여기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볼까? 두근의 합이 얼마예요? B 얼마예요? 6. 두근의 곱이 얼마예요? A 얼마예요? 5. 그럼 이 세 개 가지고 뭐 하러 가면 돼?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러 가면 되는 거지. 맞지? 네. 근데 이거 이렇게 설명하시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 가지고 집어넣은 거야. 맞나? 해서 1, 5 해서 들어가도 돼. 그치?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될 때도 이러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근을 찾으래.
근해 공식 써요. 그래서 둘이 뭐하래? 빼래. 답은 6. 이러시는 쌤들도 있다고. 환장하죠. 이거 아니지. 그치? 이렇게 풀면 안 돼. 반드시 근과 계수의 관계로 넘어가 주세요. 뭐해서? 두 교점 사이에 거리가 등장했다. 어디로 넘어가자? 근과 계수의 관계로 넘어가자. 알았지? 어쨌든 얘를 물어보는 거라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서 얘들 구해온 다음. 그 다음에 너네가 풀이하는 거는 두 종류로 넘어가겠지. 뭐? 첫 번째. 대부분의 문제에 적용되는 이 녀석의 값을 구하고 싶으면 이 녀석에서 이 녀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이게 되는 거예요. 얼마예요? 16.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뭐가 되는 거야? 4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이제 모든 문제에 적용되는 첫 번째 풀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좀 독특해. 그치? 그냥 이런 고민하지 말고 바로 다이렉트로 넘어와서 A, B를 방금 구했으니까 집어넣어 봤더니 하필이면 뭐가 된다? 실질 인수분해 잘 안 된다. 갑자기 인수분해가 또 되네? 그럼 만족하는 것 자체가 X는 뭐니까? 1과 5가 되니까 교점 자체가 1과 5가 되면서 직접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둘이 빼가지고 얼마다? 4다. 이렇게 답을 구하는 문제는 이 문제가 좀 독특하거나 RPM이라서 좀 일부러 쉽게 줬거나 둘 중에 하나의 이유일 거야. 근데 학교 시험 문제는 대부분 뭡니다. 이렇게 해봐야 집어넣어봐야 인수분해 안 되는 게 대부분이라서 거기서의 모범 답안은 보면은 두 근을 찾으라고 하고 있어요. 뭘 이용해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그거 아닙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로 넘어가줘야 돼요. 자, 그렇게 풀 수 있는 어떤 문제를 내가 하나 보여줄게. 이거 하나 풀어봐. 참고로 수학상에서 옛날에는 진짜 많이 나왔었거든. 근데 요즘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는 녀석이 하나가 있어. 아, 여기 없어. 아씨. 마플이 없을 텐데. 가보자. 그냥 하지 뭐. 아, 잠깐만. 찾아봐. 저 문제. 이차함수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난다. 만약에 A의 X좌표가 이건 마이너스 5입니다. 마이너스 5라고 주어졌을 때 3분의 2의 길이를 찾아주세요. 글씨 잘 안 보이면 얘기하시고요. A처럼 보이지만 이거 굉장히 A처럼 보이지만 X입니다. 풀어보세요. 자, 일단 너희들이 내가 가르친 방식대로 기억을 하면은 교점 AB고 교점 사이의 거리고 아, 이거는 근과 계수관계 살려야 되겠군 이라고 받아들이고 출발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일단 거기까지 뭐 하자? 두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난다. 여기까지 읽은 사람들은 두 함수의 교점에 대한 얘기네. 바로 고민 없이 뭐 할 거야? 연립할 거야.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는 0이래. 그러나서 만나는 두 점을 뭐라고 잡아보는 거지? 알파와 베타라고 잡아보는 거지. 그치?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예요? 마이너스 4.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예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 왜 근과 계수 관계 쓰는 거야?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냥. 이게 아니잖아. 그치? 우리는 어디에서? 교점 사이의 거리. 여기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야 돼. 라는 사실을 알아오는 거야. 자, 그때 조심할 거 하나. 방금 루트 5라고 나온 이유 알겠다. 아닌가? 자, 봐봐. 뭘 좀 봐야 되냐면 이거 원래 몇 함수였어? 2차 함수랑 직선이었죠. 아까는 이걸 가지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 구해봐. 그럼 그게 그냥 거리 얼마야? 잠깐만. 이거 안 썼다, 그치? 이거 쓰고 시작할게, 일단. 여기서 x값이 하나가 뭐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5가 나오니까 그거 쓰는 것까지는 하고 가자. k라는 미수 사라져야 되네. 그래서 마이너스 5 넣어주면 뭐 나오니? 25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가 0이니까 k 얼마야? 1이네. 그럼 1 집어넣었다 치고 알파 플러스 베타 해주면은 뭐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그치? 근데 이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되냐 혹시? 아, 또 되네. 아, 씨. 나 인수분해 안 되는 문제를 원했던 건데. 어쨌든 인수분해를 했든 근의 공식을 아니 그 곱셈 공식을 쓰든 둘 중 하나를 쓴다까지는 갈게. 나는 일단 곱셈 공식 쓸게. 이거 제곱이 뭐니까? 이거니까 루트 씌워주면 6. 여기까지는 맞지? 그치? 근데 답을 바로 얘를 6으로 빵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이것 때문에 문제 풀어볼 거야 라고 한 건데 이 참수였어 처음에. 그리고 직선이었어. 그때 우리가 구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은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면 요게 6이라고 찾아낸 거잖아.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선분의 AB는 이거잖아. 이걸 찾아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요거 6까지는 알겠어. 근데 아까 루트 5는 뭐야? 자, 어쨌든 요거 6까지 찾았지. 그럼 6이랑 연결시키면 돼. 근데 잘 봐.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풀래, 얘들아? 그 다음에 어떻게 풀래? 라고 물어보면 실제로 이거는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이 뭐로 푸시냐면요. 이걸로요.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선생님들이. 예로 들어가지. K가 1이었지. 여기로 들어와요.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고 있다고. 미쳐버리겠어. 그럼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문제. 알았죠? 실제로 내가 같이 일했던 대부분의 선생님들도 다 이렇게 가르치셔. 미쳐버리겠어요. 뭘 살려줘야지? 이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2 아니야? 그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거는 1분의 2라는 얘기 아니야? 1대 2대 루트 5 살려줘야지. 그지? 이게 답인데 아까처럼 점과 점 사이 거리로 가고 있어요. 환장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뭐 이런 녀석이 하나 있어. 이게 이제 개정교육으로 넘어오기 전에는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근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애들이 어렵다고 찡찡대서 그런지 이 활용 문제가 많이 사라졌어. 안 나오는 건 아니야. 나오긴 나오는데 RPM이고 마플이고 센이고 여기 저기 문제들이 이 유형을 많이 삭제해버렸어. 다루고 있는 몇 개의 문제들 아직까지 몇 개 남아있긴 해. 근데 끽해봐야 한 유형에 한 3문제? 2문제?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내게 조금 난감해졌지. 그래서 요새는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는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아마 RPM은 없을 거야. 그래서 일부러 가지고 와봤어. 지금 저 문제는 뭐니까? 이참수와 X축과의 교점의 사이의 거리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서 끝나는데 이참수와 직선의 교점 사이의 거리는 좀 달라져야 됩니다. 알았죠? 뭐 예를 들어서 삼각비가 나온다든지 기울기를 이용한 삼각비가 나온다든지 뭐 근각역생각이 쓴다라든지 기타 등등. 알았죠? 그리고 인수분해 안 되는 것 때문에 일부러 나는 계속 곱셈 공식 보여주고 있는 거다. 알았지? 수행 됐니? 서희 됐어? 서윤씨 됐어? 그래. 넘어갑시다.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 유형 2번은. 자,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뭐요? 위치 관계. 자, 앞으로 위치 관계라는 말은 많이 등장을 할 거야. 지금은 이참수와 X축, 좀 뒤에서는 이참수와 직선, 그리고 도형으로 넘어가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두 직선의 위치 관계, 그 다음에 저기 수학 2로 가도 역시 3차함수와 2차함수의 위치 관계라고 하면서 함수나 도형들을 가지고 위치 관계라는 말을 정말 많이 만날 거거든. 그때 너희들은 항상 위치 관계는 뭐다?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다 라고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있지. 두 점에서 만납니다. 한 점에서 만납니다. 만나지 않습니다. 이거 자체가 답으로 들어가야 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있나 모르겠는데 없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두 개의 함수를 줬어. 두 함수를 주고 나서 위치 관계를 설명하시오. 그냥 이렇게 물어봤다면 답은 뭐 어쩌고저쩌고 계산해서 답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게 답이 되거나 한 점에서 만난다. 이게 답이 되면 됩니다. 알았죠? 위치 관계를 묻는 건 뭐다?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다. 그러면 이제 뭐로 넘어가 보자? 바로 이 문제로 넘어가 보자. 492번이래요. 뭐래요?
얘는 그냥 대놓고 두 점에서 만나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냥 대놓고 문제에서 아예 그냥 만나는 점의 개수에 대한 내용으로 물어보고 있네. 이게 위치 관계라고. 어쨌든 만나는 점의 개수에 대한 내용, 만나는 점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했으니까 뭐 하러 가야지? 두 함수를 연립하러 가야지. 그래서 이번에도 x축에 해당하는 y는 0 써놓고 나서 우변끼리 같다라고 두는 것 또는 그냥 는 0을 바로 붙입니다. 맞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kx에다가 플러스 k제곱에 마이너스 2k에 플러스 4까지. 그리고 는 0으로 가보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에 대한 얘기 나왔어? 이 녀석의 뭐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면 되겠어? 실근의 개수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왜? 교점의 개수에 대한 내용이니까 실근의 개수로 넘어가는 거지. 그럼 실근의 개수인데 이게 뭐가 만들어졌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네. 2차 방정식이 아니라 다른 방정식이면 너희들이 따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2차 방정식은 뭐로 들어가면 된다? 실근의 개수는 바로 판별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4분의 D로 갑시다. 그럼 뭐 나와요? K제곱에 마이너스 상수항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4 그리고 나서 어디에 대한 내용? 두 점에 대한 내용. 두 점이니까 실근의 개수가 몇 개다? 두 개다. 그러면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려면 소윤아 판별식은 0보다 크다. 그렇지. 그러면 사라지고 사라지니까 K의 범위 바로 나와버린다고. 됐죠? 그래서 K는 2보다 커야 돼.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정수 얼마예요? 3 되겠네요. 답은 4번. 알았죠? 그때 조금 독특한 녀석이 하나가 있어. 뭐냐면 판별식이 0이 되는 경우. 자, 판별식이 0이 되는 경우면 뭐다? 한 점에서 만난다. 다시. 실근이 몇 개다? 중근. 서로 같은 두 실근. 자,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몇 개예요? 2차 방정식은 2개, 3차 방정식은 3개, 4차 방정식은 4개, 5차 방정식은 5개야. 인수분해를 했다 치면은 1차식이 5개가 되니까 5차 방정식은 하나하나에서 다 나오는 거지. 근이. 그래서 5차 방정식은 1차식 5개의 곱이라서 1차 방정식마다 근이 하나씩 나와서 몇 개? 총 5개의 근이 나와요. 2차 방정식은 무조건 2개. 근데 그 2개가 같아지는 거를 우리는 중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뿐이야. 알았죠? 그러면 다시 한번. 판별식이 0이 된다. 실근의 개수는 몇 개다? 2개기는 한데 서로 같은 2개. 그래서 두실근이라고 하죠.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물어보면 반드시 2개로 답을 해야 됩니다. 알았죠? 실근이 2개. 근데 그 2개가 같은 것. 그때 표현 방식이 하나 달라지는 게 있어. 뭐냐면 이차함수와 직선이 판별식 0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교점 2개가 만나다가 점점 다가옵니다. 계속 다가옵니다. 그러다가 2개의 중근이 만나는 거지. 2개의 교점이. 그때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여기서는 서로 같은 두 교점이라는 표현 안 합니다. 함수에서의 교점은 반드시 하나의 교점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하나가 좀 달라. 알았지? 그래서 어디로 가보자? 494번 가보면 2차 함수는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고 뭐야?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는 점의 개수에 대한 내용이 등장했으니까 뭐 해주면 되겠네? 또 연립하러 갑니다. 교점의 개수에 대한 내용이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서는 2분의 1의 k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3는 0. 우리 분수인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양변을 2배 해버리자. k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k의 플러스 3은 0. 만들고 나서 이제 만나는 교점의 개수에 대한 내용 들어왔으니까 뭐 하러 가야지? 또 판별식 쓰러 가야지. 4분의 d 쓰면 되겠네. 그럼 얼마예요? 1 마이너스 두 녀석 곱하는 거니까 상수항과 2차의 개수 곱하는 거니까 부호조심 플러스 2k제곱에 마이너스 3k가 되겠죠. 교점의 개수가 하나일 때는 실근이 뭐가 된 거다?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습니다. 중근을 갖습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판별식은 0이다로 풀면 되고 2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1은 0 풀어주면은 1, 2, 1, 1 마이너스 2개 붙여주면 k는 2분의 1이 되거나 또는 1이 됩니다. 라고 풀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번에는 뭐예요?
또 함수 두 개에 대한 내용이다. 그치? 이번에는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뭐야? 교점이 0개다. 그래서 교점에 대한 내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다? 같다라고 식을 세운다. 그때 가끔씩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만나지 않는데 왜 같다라고 해요? 같다라는 거는 만나는 교점이잖아요. 만나는 경우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나지 않는데 왜 같아요?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 그게 아니지. 만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만나지 않는다가 맞긴 해. 근데 교점을 구해봤을 때 연계가 되니까 일단 교점을 구하기 위한 식 연립해서 얻는 방정식을 만든 다음 이 녀석에 대해서 실근이 없다로 푸는 거지. 맞죠? 그럼 실근이 없으니까 무슨 근을 갖는다는 얘기야? 두 개 다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지. 2차 방정식은 무조건 근이 두 개. 근데 그 두 개가 실근이 아니면 허근인 것밖에 없죠. 맞죠?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해서 판별식 들어갑니다. 또는 난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인 것도 싫어. 분수도 싫지만 음수도 싫어.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놓고 판별식 들어갑니다. 뭐예요? 9 플러스 부호주심 마이너스 12. 그게 뭐다? 0보다 작아진다. 그래서 K의 범위 찾아주면은 쓱쓱쓱 넘어가고 나눠주면 4분의 3보다 작다. 그래서 4분의 3보다 작은 K니까 누구만? 2분의 1만 답으로 가야지. 됐지요? 자, 그래서 교점의 개수, 다른 말로 뭐다? 위치 관계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녀석은 뭐에 대한 내용이다? 연립해서 얻은 방정식에서의 실근의 개수, 즉 판별식으로 다이렉트로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럼 지금까지 뭐 해봤어? 아까 저기 앞에 교과서 정복하기 문제에서도 똑같이 풀어봤었지만 2차 함수와 만 쭉쭉쭉 다뤄봤어요. 그럼 이번엔 뭐 하겠어? 2차 함수와 직선 내용으로 또 넘어가겠지. 별 의미 없는 행동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y는 0이 아니라 또 다른 함수가 되는 것도. 알았죠? 자, 가보자. 그럼 이번에는 뭐 하자? 2차 함수와 직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새로운 명칭 하나 등장했네. 접한다라는 명칭이 등장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접한다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요렇게 만나는 경우. 서로 저 멀리서 다가오다가 딱 만났어. 근데 만나자마자 뚫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왔던 길로 그대로 돌아가는 경우를 우리는 접한다라고 해요. 꼭 직선만 접하는 게 아니라 이차함수와 이차함수도 이런 경우에서는 나중에 우리 접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표현을 할 겁니다. 알았죠? 어쨌든 접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다? 교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몇 개다? 한 개다. 서로 같은 한 개 아니라 그랬지. 점에서는 그냥 한 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도 만나는 교점의 개수에 대한 내용 나왔으니까 둘이 연립을 해서 바로 이항시킬게요.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것에서 실근이 뭐가 나온다? 중근이 나온다. 그치? 그래서 뭐로 들어가면 돼? 또 판별식으로 들어가서 0이다 라고 푸시면 돼요. 따라서 k는 겁나 쉽네. 마이너스 8분의 9. 됐죠? 이게 끝. 그냥 접한다 라는 새로운 명칭 하나 등장한 것밖에 없고 함수가 직선으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됐죠? 뭐야? 뒤로 가보자. 또 뭐 있나? 아, 아닌데.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도 똑같아요. 뭔가 지금 유형 4번 새로운 유형으로 넘어온 것 같은데 근데 그래 봐야 똑같아. 이번에도 뭐야? 2차 함수, 2차 함수 그리고 접한다라는 특징 그런 직선에 대한 내용이네. 둘이 뭐 해야 돼? 연립해서 판별식이 0이다로 가면 돼. 근데 그 앞에 형용사 하나 있네. 그치? 어떤 형용사, 어떤 수식하는 말이 하나 들어가 있어. 이거는 그냥 직선에 대한 설명이지. 그래서 여기서 얻어가야 되는 건 뭐다? 평행, 수직. 이거 두 개는 뭐다? 기울기에 대한 얘기죠. 아, 기울기가 뭐하다? 얘랑 똑같다. A는 2. 찾아놓고 출발하라는 얘기밖에 없다. 그치? 그래서 바로 연립하러 갑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는 2x 플러스 b. 우변으로 싹 다 넘어갈게요. x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b 마이너스 2는 0. 여기에서 이제 중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되고 판별식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는 0. 그래서 b는 3 나옵니다. 이렇게 해도 좋고
또는 눈치 조금 빠른 사람들은 이거 중근을 갖는다고? 중근을 갖는다고? 다른 말로 좌변의 식이 완전 제곱식이네. 그럼 너희들이 사실 1차항의 개수가 2가 되는 완전 제곱식 하나 알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보자마자 B는 3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판별식 안 하고. 그치? 그렇게 끝을 내셔도 상관은 없고요.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요 노란색 풀이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답 뭐예요? A는 2고 B는 3이니까 둘이 더하면 5. 답은 5번이네요. 됐죠? 그래. 재미없다, 그치? 넘나 쉬운 것. 쭉 가자. 요거 가볼까? 505번. 잠깐 시간 드릴게요. 풀어봐요. 505번. 자, 헛소리 그만할게요. 자, 그래서 이거 뭐야? 이번에도 역시 똑같아. 일단 첫 출발의 시작은 똑같습니다. 뭐예요? 함수와 함수가 점에서 만난다. 두 함수의 만나는 교점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 일단 고민 없이 뭐 하고 시작? 방정식을 세워놓고 나서 시작해야지. 그리고 이항할 때 부호 조심하세요. 자, 방금 부호 실수한 사람 한 명 딱 봤는데 수학이라는 과목을 한 번 했던 실수 다음번에 안 할까? 아니요. 한 번 했던 실수를 다음번에도 반복합니다. 2학년 과정에서 실수 한 번이라도 해보는 사람들은 앞으로 2학년, 3학년 됐을 때도 계속 실수를 해요.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이런 실수를 한 번이라도 해봤다라는 게 있으면 할 때마다, 그런 연산 할 때마다 좀 조심하세요. 이 얘기를 내가 계속 하는 이유가 2학년을 딱 보면은 떠오르는 애가 하나가 있어. 내가 중3 때부터 만나가지고 고3 수능 때까지 계속 가르쳤다는데 공부 잘했어. 문과 전교 1등이었고 지금 연세대 갔어. 맨날 3년 동안 고대 노래만 부르다가 실제로 학교 갈 때는 연세대 오라고 하니까 바로 아싸 고대 버리고 연대 가는 애인데 어쨌든 걔가 1학년 때부터 제일 많이 하던 실수가 2항이거든. 미쳐버리겠어요. 2항. 어쨌든 부호 조심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요 녀석에 대해서 뭐를 줬어?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중에 하나, 그 중 한 점의 x 좌표 뭐야? 이거 무슨 소리야? 무서워. 어쨌든 교점의 x 좌표, 다른 말로 뭐다? 방정식의 실근. 내가 계속 요 얘기했지. 교점의 x 좌표는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누구 마이크 소리야 이거? 난 아니잖아. 난 이거 컴퓨터로 들어가는 거니까. 몰라. 자, 어쨌든 그래서 뭐다? 이 방정식의 실근을 하나 준 거야. 하나가 뭐다? 1 플러스 루트 3. 뭘 줬네? 실근 중 하나. 다른 말로 그냥 x라고 할게. x를 하나 1 플러스 루트 3을 준 거야. 뭐가 등장했어? 가연아? 무리수인 근이 등장했잖아. 무리근이 등장하면은 대입 아니지. 뭐 해야지? 계수 확인하러 가야지. 무리근이 등장했다. 뭐 하자? 계수 확인하자. 다시 허근이 등장하면 뭐 하자? 계수 확인하자. 근데 허근은 항상 안 등장합니다. 허수는 존재하지 않는 수라서 좌표 평면에 나타내지 못하거든. 그래서 교점에 대한 내용 등장할 때는 항상 무리근을 줄 거예요. 어쨌든 무리수인 근이 등장했다. 계수 확인하자. 계수 1, 유리수 A, 유리수 B, 유리수 빼기 1, 유리수. 개수가 싹 다 유리수네. 그럼 뭐야? 다른 한 근은 뭐다? 혈례근 1 마이너스 루트 3이다. 그러면 이제 뭐로 풀어야 돼? 두 근을 모두 알고 있네? 뭐로 넘어가야지? 근과 개수의 관계로 넘어가야지. 그래서 두 근의 합이 얼마예요? 2예요. 두 근의 곱이 얼마예요? 마이너스예요. 그걸 가지고 개수 만들러 가자. 두 근의 합에 해당하는 거 1차의 개수의 뭐? 부호? 반대. 두 근의 곱에 해당하는 거 상수항의 부호? 그대로. 그래서 A는 2가 나오고 B는 1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죠? 끝. 답은 얼마? 더해서 3. 요렇게 넘어가야지. 됐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혈례근 얘기는 요 정도 나온다는 얘기야. 쉽잖아. 그냥 무리수근 개수 확인. 이게 다거든. 다른 걸로 뭔가 응용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혈례근은. 그래서 그냥 이게 달아서 너무 기본적인 형태로서 뺐고
나 세종시에 와서 제일 적응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벌레. 이 벌레 왜 이렇게 많냐? 아니, 학원 건물 안에 거미가 있는 게 말이 돼? 거미 보여줄까? 이만해. 아니, 이게 공기가 좋아서 그런 거야? 서울에서는 진짜 거미 보기 힘들었는데 모기만 많았지. 뭐 어쨌든 됐죠? 갑니다. 끝! 그럼 이제 오늘 하려는 내용은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2차 함수인데, 자, 원래 항상 순서가 어떠냐면, 원래 함수를 배워. 뭐하마 함수를 배워요. 2차 함수든, 유리함수든, 무리함수든, 지수함수든 뭐든. 함수를 배우고 나면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배워.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은 바로 최대 최소 원래 하러 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 뭐하마를 가지고 뭐하마 방정식을 배워요. 그리고 또 뭐하마 부등식을 배워요. 원래 항상 이런 순서거든. 그래서 원래라면은 2차 함수를 배우고 그래프 특징, 뭐 좌우 대칭 특징, 그리고 나서 이거 최대 최소를 한 다음에 원래 2차 방정식 부등식을 넘어가야 돼. 근데 얘를 끌어올린 이유가 뭐라고? 2차는 유일하게 2차는 근의 공식도 있고 판별식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어서 그걸 먼저 배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원래 순서는 이거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은 함수를 풀어야 되니 연립해서 방정식으로 넘어가네. 근데 그때 그 도구들이 몇 개가 있으니 그걸 활용하고 있는 것 뿐이고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아니 언제 배웠어? 중학교 때 배웠으니 최대 최소를 하러 가자. 이게 잠깐 들어가는 내용. 원래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녀석은 사실 방정식 하기 전에 즉 방금 했던 지난 시간에 배웠던 2차 방정식과는 무관한 내용이에요. 알았죠? 그러면 다시 한번 방금 어떠한 함수를 딱딱 배우고 나면은 바로 뭐 한다? 그래프를 배운다.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할 줄 알면 뭐 한다? 최대 최소를 하러 간다. 그 말은 다시 한번 물어볼게.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뭐 해야 된다?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 최소를 찾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함수 먼저 배운 사람들, 서윤이처럼 지금 처음 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가영이라던가 수윤이 그리고 뭐 지금 영상 보겠지? 성범이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이 먼저 배웠단 말이야. 그때 하나 잘못 배워놓은 거 하나 깨고 가자. 뭐 잘못 배웠냐면 이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해야 돼. 뭐 해야 돼?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근데 제한된 범위에서 x의 범위가 어디 갔어? x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이 함수에 대해서 최대 최소 구하자. 뭐 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다 이 대답하고 있어. 주어진 구간 안에 축을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축을 포함을 할 때는 뭐뭐뭐로 풀고요. 축을 포함하지 않을 때는 뭐뭐뭐로 풉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다 틀렸어요? 아니야. 알았지? 그냥 다 필요 없고 제한된 범위, x의 범위가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그걸 다 떠나서 그냥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다. 어떤 함수의 최대 최소다. 무조건 뭐 하자? 그래프만 그립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끝. 알았지? 2차 함수도 마찬가지, 3차 함수도, 유리함수도, 무리함수도 모든 함수 전부 다 최대 최소 물어본다. 뭐 하자? 그래프 그리자. 이게 다예요. 그 그래프 안에 x의 범위를 표현할 뿐. 어쨌든 가보자. 위에 있는 2차 함수에 대해서 뭐 찾으래? 최대값 찾아달래. 그럼 뭐 해야 돼? 그래프. 딱 보자마자 너네 축 찾을 줄 아냐? 딱 보자마자 축이 x는 1인 거 알아? 알죠? 네. 그리고 최대값은 어디서 발생한 걸 눈으로 보고 있어. 제일 위에 올라가는 거니까 얘네. 1 넣어주면 되겠네. x가 뭐일 때? 1일 때 발생합니다. 두 번째 함수에 대해서 2차 함수에 대해서 뭐 하래? 최대 최소, 최소를 찾아달래. 그럼 뭐 하면 돼? 그래프를 그립니다. 최고 차이가 양수니까 이번에는 아래로 볼록하게 그렸고 딱 보자마자 축은 어디야? 2가 되는 거 알고 있니? 그럼 최소값은 어디서 발생하니? 미니멈 값은 어디서 발생하니? 축에서 발생합니다. x는 2에서 발생합니다. 2를 넣어주면 답이에요. 알았죠? 자, 그때 하나만 딱 설명하고 마칠게요. 뭐? 축 찾는 거. 축 어떻게 찾아? 이거 공식도 좋아. 근데 너무 축의 공식을 믿지 마세요. 알았죠? 이게 제일 느려. 오케이? 제일 느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만 기억해. 뭐? 최고 차이 계수를 묶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럼 딱 보자마자 x-1의 제곱인 거 알지? 그치? 마이너스. 그치?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면 지금처럼 딱 짝수 2가 나와주면 땡큐인데 아닐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딱 보자마자 알아? 라고 물어봤던 게 뭐냐면 최고차의 개수로 묶어줍니다. 1차의 입장에서는 나눠줍니다라고 생각하면 1차의 개수는 뭐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 암산할 수 있겠어? 그럼 그 마이너스 2에 대해서 뭐 해주냐면 절반으로 만들어주고 부호를 반대로 만들어주면 그게 바로 축이에요. 자, 다시 한번 얘는 뭐 하자고 2로 묶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1차의 개수 얼마야? 마이너스 4지. 그치? 그래서 1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4니까 축은 어디다? 마이너스 4의 절반의 부호 반대. 그래서 x는 얼마예요? 2요. 그런 식으로 가져면은 3x 제곱에 플러스 9x 플러스 어쩌고저쩌고라고 나와도 축 바로 찾을 수 있겠어? 3으로 묶었다 치면 1차의 개수 얼마? 3. 그럼 축은 어디다? 3의 절반의 부호 반대. 할 수 있겠지? 이참수의 축 빨리빨리 찾는 거 해주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가 아니라 중학생 때는 이참수의 최대 최소 끽 해봐야 뭐하라 그랬어? 항상 완전 제곱식 만드세요.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힘든 1차의 개수가 홀수일 때는 뭐 하라고 해? 마이너스 2분의 b 공식에다가 쓰라 그러지. 미수를 포함하거나 할 때. 그러지 마세요. 알았죠? 고등학교로 넘어오면 그런 계산으로 따라가면 맞기는 맞는데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어디까지 한 거냐면 그냥 이 차함수에 대해서 그냥 가장 기본적인 그냥 최대 최소 구하기에서 끝났다고 생각을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 내용에서부터 유형 7번부터 이어갑니다. 알았죠? 그러면서 내일은 최대 최소 얘기 조금 복잡한 거 한두 개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가장 심한 내용을 하나 쑥 넘어갈 거고 내일은 보충 프린트 아마 하나 나가게 될 거예요. 알았죠? 그걸로 좀 메인으로 잡아가 보자. 여기까지 할게요. 잘 가요.